A010번 문제는 힌트가 주어진 문제입니다. 주어진 힌트를 잘 이용하는 능력은 존중되어야겠죠. 우리가 문제풀이에 필요한 지식과 수법을 모두 기억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럼에도 여기서는 힌트를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알파의 범위를 조금 더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적분으로 정의된 AN을 구하고 둘째, AN의 알파승을 개별항으로 하는 급수가 수렴케 하는 알파의 범위를 구해야 합니다. 알파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AN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알파를 구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AN은 연속된 짝수를 분자로 연속된 홀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식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등식을 증명할 겁니다. AN이 루트 n분의 1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소함을 보이는 거죠. 루트 n이 등장했으니까 AN의 제곱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제곱의 결과는 분모 분자에 모두 같은 수들이 2개씩 등장하는 거겠죠. 이때 분자에 등장한 수들을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시켜 봅니다. 그런 다음 밖으로 밀려나온 2는 건너뛰고 분모 분자를 2개씩 묶었습니다. 각각의 묶음이 1보다 작은 것은 금방 확인 가능할 겁니다. 첫 2개는 9분의 8, 25분의 24죠. 분모는 x의 제곱이고 분자는 x-1과 x 플러스 1의 곱이므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묶음은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두 항은 분리해서 2n 플러스 1분의 2n만 한 묶음으로 처리합니다. 이것 역시 1보다 작습니다. 모든 묶음을 더 큰 1로 바꾸면 양 끝에 2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만 남습니다. 그로부터 부등식의 절반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부등식을 확인해야 할 차례인데 요령은 각각의 묶음을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양 끝에 두 분수식 3분의 2와 2n 플러스 1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를 2개씩 묶은 거죠.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분자가 x의 제곱이고 분모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각 묶음이 모두 1보다 커졌습니다. 각각을 더 작은 1로 바꾸었을 때 결과는 밀려나간 2, 그리고 부등식의 양끝 3분의 2와 2n 플러스 1분의 1의 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 부등식의 나머지 절반도 해결했습니다. AN에 관한 비교적 간단한 부등식을 얻었기 때문에 급수의 수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AN 대신 부등식 양변을 이용하면 주어진 급수의 수렴 여부는 상수가 붙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루트 n분의 1의 알파승 또는 n분의 1의 2분의 알파승의 수렴 여부를 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가 2보다 클 때는 수렴하고 알파가 2 이하일 때는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후반부인 수렴하는 알파의 범위를 구하는 것은 해결했습니다. 방금 써먹은 수법을 분자가 홀수, 분모가 짝수인 분수식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장담컨대 영원히 안 잊어버릴 겁니다. 이제 미뤄뒀던 AN을 구하면 풀이는 끝납니다. 문제에서는 FN을 등장시켜서 부분적분으로 점화식을 만드는 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부분적분을 할 거면 차후에도 써먹을 수 있는 조금 더 일반화된 결과를 소개하죠. 두 거듭제곱의 곱을 적분할 때 한쪽을 적분하고 한쪽을 미분해서 어느 한쪽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면 보고 계시는 결과를 얻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적분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AN과 관련을 지으면 A가 마이너스 1, B가 1, M이 N인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함수니까 AN의 2배를 하면 구간이 0일에서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뀌고 왼쪽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양쪽을 2로 나누고 2의 n승과 n팩토리얼을 결합합니다. 분자에 짝수들의 곱이 2번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분모 분자에서 짝수를 한 번씩 제거하면 AN은 3부터 2n 플러스 1까지의 홀수의 곱 분의 2부터 2n까지 짝수의 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앞서 가정했던 AN의 값이었죠. 이렇게 해서 풀이는 완성되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